신나는 음악을 따라 들어가 보니 프로 댄서 못지않은 실력으로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이들. 이 중 당뇨병을 극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55살의 강소미 씨인데요. 당뇨병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강소미 씨. 그런데 아팠던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완경 이후로는 좀 살이 찌는 듯 하면서 몸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고 해서 그때부터 당뇨가 좀 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고생을 좀 심하게 했어요. 가족력도 없고 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당뇨병. 제가 빵순이었어요. 빵 되게 좋아하고 초콜릿도 너무 좋아해서 다크초코도 먹고 밀크초코도 먹고 그렇게 맨날 간식을 즐겼어요. 과거 탄수화물의 단맛에 빠졌었다는 그녀. 급기야 밥 대신 빵과 과자를 먹기도 했다는데요. 남은 건 늘어난 살과 치솟는 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무려 10kg 감량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자신감까지 되찾은 그녀. 댄스 강사에 이어 이제는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당뇨병 위협에서 벗어난 이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소미 씨 역시 제일 먼저 바꾼 건 식단이라는데요. 이날의 메뉴는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체중 관리를 할 때도 잘 챙겨 먹었다는 소미 씨. 그런데 양이 좀 많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는 탄수화물도 안 먹고 저탄고지식을 했었는데요. 그게 유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라 카무투 밥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밥만 바꿔도 혈당 관리도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먹고 싶은 반찬은 그대로. 대신 식탁에서 밥만 바꿨다는 소미 씨. 건강한 습관,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 감량은 물론 당뇨병 위협에서 벗어난 소미 씨. 사실 탄수화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바로 이것. 텅 빈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텅 빈 탄수화물, 뭐일 것 같으세요? 텅 빈 잔고는 알겠는데 텅 빈 탄수화물은 뭘까요? 뭐 실속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텅 빈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도정의 과정을 거치거나 인공적으로 가공한 공유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밀가루, 흰쌀, 설탕 등으로 만들어지는 빵, 피자, 국수가 정제 탄수화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텅 빈 탄수화물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경우 분자 크기가 작아서 먹는 즉시 분해되고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거든요. 혈당을 이제 급격히 올리게 되다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혈당이 오고 또 허기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질병이 없는데도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막 밀가루 맛이 잘 나는 과자 같은 거를 조금 즐겨서 막 먹기도 하고 스콘, 케이크 이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가고 네, 사실 이 탄수화물이 중독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네. 심지어 약물 중독보다 더 중독성이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탄수화물의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생기는 게 당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하게 생성되면 이 당분은 다 혈관에 염증과 산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결국은 혈관이 이제 망가지고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쓰고 남은 당분은 다시 또 지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냥 탄수화물을 줄여라, 끊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네. 정제 탄수화물, 영양소가 빠진 텅 빈 탄수화물을 줄이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텅 빈 탄수화물을 갖다 줄여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돌연사 같은 수많은 전신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텅 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또 급증하는 추세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2050년으로 예측하던 당뇨병 환자 수가요, 이미 2020년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증가한 거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30년이나 빨리 당뇨병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된 거죠. 네. 혹시 당뇨 전 단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네. 같이 사는 남자가 아,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네. 당뇨병 오기 전에 그렇죠. 그런 단계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뭐 당뇨 전 단계를 아직 병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도 하고 걱정은 하지만 이제 당뇨 전 단계도 분명히 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당뇨 전 단계하고 당뇨 환자를 다 치면은 지금 2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네. 엄청 많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뇨 전 단계라도 당뇨병이 갖고 있는 합병증, 망막증이라든지 신경병증, 그다음에 혈관 합병증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또 분명히 있겠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이 100 이하면 정상, 네. 126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식후 혈당 측면에서 볼 때는 14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에요. 또 한 가지 가마엑스의 기준에서 볼 때는 5.7 이하가 정상이고요. 네. 6.5는 당뇨병이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세 가지의 기준치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당뇨 전 단계의 의미는 뭐냐? 5년 이내에 50%가 당뇨병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숨은 당뇨병 환자는 약 870만 명. 당뇨병 전 단계 환자 중 절반은 5년 이내 당뇨병으로 진행. 30%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뇨병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숨은 당뇨인들. 혹시 나는 아니겠지 안심하고 계십니까? 안심하다 당할 수 있습니다.